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쓰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쉬운 글쓰기 방법 세 번째 시간으로 결론 쓰기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서론 쓰기와 본론 쓰기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글의 집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글의 마지막 부분인 결론 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결론이란 글의 마무리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독자는 결론 부분을 읽으면서 글의 전체를 정리하고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롯해 글쓴이의 철학적 사유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느끼며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드러낸 문제제기나 주제에 대하여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본론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본론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는 같지만 문장은 달리하여 정리하고 보충과 제안, 전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결론을 쓰는 요령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글에 어울리는 마무리를 한다면 무난한 결론 쓰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속담이나 명언 등을 결론에 인용하며 쓰는 방법입니다.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글의 결론 부분 예문 세 번째 문장에서 공자의 명언을 넣어 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용하는 방법은 구구절절 다른 표현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망을 하며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망하며 끝맺는 방법은 주로 사회적 현상이나 사회를 비판하는 논설문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쓰는 글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우리는 진정한 반려인인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할 때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질문을 하며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울림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문, 불통과 꼰대 문화를 바라보며 라는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질문하기로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제를 다지며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서론에서 의도했던 방향대로 주제를 확인하며 끝맺는 방법입니다. 강한 인상을 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글이 투박하고 매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틀에 박힌 표현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독자로 하여금 다양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 있는 글보다는 자전적 에세이의 마무리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론 쓰기 동영상에서 예고했던 성숙한 사람에게는 평정심이 있다라는 주제 글의 결론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론과 본론의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이 글의 결론에서는 평정심에 대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표현을 인용하며 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김경일 교수가 강조한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행복의 빈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결론 부분의 첫 문장을 시작하여 평정심을 갖는 것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만들고 그런 사람은 성숙함의 본보기가 된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잘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서론의 내용과 항상 연결시켜 생각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와 달라지거나 글의 의도와 방향 및 세부적인 주제가 달라진다면 그 글은 독자의 신뢰와 논리성을 얻기 어려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갑자기 본론과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해서도 안 됩니다. 서론 쓰기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 계몽형의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글을 마치면서 잘해보자, 성숙하게 지켜야 한다, 앞으로 잘하겠다 등의 초등식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글이 유치하게 비춰질 수 있으니 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결론은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에서 벗어나 논점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에서 본론을 요약 정리할 때는 내용이 단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본론의 핵심 내용을 일반화하여 강조하거나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일 대안이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투적이거나 도덕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계몽조, 훈계조, 웅변조로 끝내는 것은 결론을 쓸 때 가장 좋지 않은 표현 방법입니다. 무엇을 잘해보자, 촉구한다, 반성해야 한다, 앞장서야 한다 등과 같은 마무리는 자칫 독자를 가르치려 드는 기분을 갖게 하고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분량은 서론과 유사하게 전체 글의 5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분량에 넘치거나 미치지 못하더라도 억지로 덧붙이거나 급하게 마무리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글쓰기 방법에 대하여 서론, 본론, 결론 쓰기를 3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듣고 글을 잘 쓰기는 어렵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혹은 더 수준 높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을 자주 써보고 끊임없이 자신의 글을 수정하면서 축적된 연습의 시간과 누적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체득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쓰기를 더 잘하시고 싶다면 저의 다른 영상, 글쓰기 잘하는 10가지 방법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쉬운 글쓰기 방법 3번째 시간으로 결론 쓰기 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